2024년 1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24평 아파트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은숙은 오전 9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양념 냄새, 기름 튀는 소리, 도마 위에서 리듬을 타는 칼날 소리. 65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깍두기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차려야 하나 싶었지만 손주들이 좋아하니까요. 마트에서 쓴 돈은 18만 원. 손주들 선물로 산 레고와 인형이 12만 원. 딸 지연이 원한다고 했던 목걸이가 6만 원. 전부 이번 달 국민연금 53만 원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끝났어요? 딸 박지연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은숙은 대답 대신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36살 딸의 목소리에는 기대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냐는. 오후 6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사위 최민석이 퇴근했고 초등학교 2학년 지우와 5살 서연이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은숙이 접시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갈비찜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접시를 당기면서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지연의 손이 은숙의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도자기 접시가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멈췄습니다. 은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지연아? 이번 달 생활비 안 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생활비요? 매달 30만 원씩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 안 들어왔어요.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포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모자라서요. 손주들 선물 사고 음식 재료 사느라.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생활비는 생활비예요. 지연은 갈비찜을 접시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해요. 엄마 여기 살면서 공짜로 먹고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의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초대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월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금 3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접시를 다시 당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있어요. 나는 배 안 고프니까. 방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캐럴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집안일, 명절 준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감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미납자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 사이로 자신이 살았던 삶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시절, 아이를 키우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 웃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방 안에서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짐이 되었을까?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떡국 끓여주세요. 애들이 먹고 싶대요. 은숙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 속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김은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은숙은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음 깊은 곳,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곳에서 핸드폰 속에서 확인된 처리 대상의 정체. 12월 25일 아침, 은숙은 떡국을 끓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는 떡국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과 민석이 외출했습니다. 엄마, 우리 백화점 갔다 올게요. 애들은 잘 봐주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서연이는 인형과 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분명 들고 나갔어야 하는데 급하게 나가느라 놔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은숙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맴돌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답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화면을 눌렀습니다. 대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박지연 엄마 문제 어떻게 할까? 진짜 한계야. 최민석 요양원 알아봤어. 분당 쪽에 괜찮은 데 있던데. 박지연 비용은? 최민석 월 150 정도. 근데 엄마 연금이 53이니까 우리가 100만 원만 보태면 돼. 박지연 연금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거지. 통장명에 이전하면 되잖아. 최민석 응. 법적으로 문제 없어. 요양원 입소 동의서만 받으면 돼. 박지연 입소 날짜는 언제로? 최민석 1월 중순? 설 전에 처리하자. 박지연 이응 키읔. 근데 엄마한테 언제 말해? 최민석 일단 입소 확정되고 나서. 미리 말하면 난리칠 것 같은데. 박지연 그래. 어차피 선택권 없잖아.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는 것도 감사해야지. 은숙은 화면을 내려보았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주 대화였습니다. 박지연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장난 아니야. 최민석 뭐가? 박지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말도 안 통하고. 최민석 그냥 요양원 보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거기서 또래 만나면 좋을 거 아냐. 박지연 그게 낫겠다.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은숙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엄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짐 제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은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챙겼습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통장과 도장, 휴대전화 충전기,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은숙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 모든 위화감이 사실이었다는 확인.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은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료해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오후 3시 지연과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은? 방에 있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은숙은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오정희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나 은숙이에요. 아, 은숙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이 집 나가려고요. 네? 갑자기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며칠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정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은숙 씨,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가야 해요. 알겠어요. 일단 오세요. 우리 집 작긴 한데 방 하나는 비워드릴게요. 고마워요, 정희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은숙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은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김은숙은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 아무도 막지 않는 길 위에서 연금이 끊긴 날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다. 12월 26일 오전 은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정희의 집에서 나와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공동계좌 해지하려고요. 은숙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딸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3년 전 지연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같이 쓰면 편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명의자 분도 함께 오셔야 하는데요. 딸이 동의했어요. 제 단독 계좌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돈입니다.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딸 이름은 나중에 추가된 거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분 후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김은숙. 단독 명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계좌도 바꾸려고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되십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떴습니다. 사위 차량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 요금, 케이블 방송비, 전부 은숙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화면을 누를 때마다 해지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끝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숙은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째 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정희의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정희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차를 내주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딸의 집은 저 건너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멀었습니다. 둘째 날도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정희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애들이 찾아요. 은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녁 전화가 20통 넘게 왔습니다. 문자는 40개가 넘었습니다. 은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전화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8시 지연의 전화였습니다. 은숙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 있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쪽지 한 장만 놓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은숙은 침묵했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지우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지우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애가 밤마다 울어요. 은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민석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통장이 왜 막힌 거예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존댓말 속에 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니까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카드값이랑 보험료가 연체됐잖아요. 그건 제가 낼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같이 쓰기로.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어머님, 은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5째 날 민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최민석입니다. 장모님 계시죠? 정희는 은숙을 돌아보았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거짓말 마세요. 차가 주차장에 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은숙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까지 이러면 우린 끝이에요. 연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안 가시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필요한 이유는 돈이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명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53만 원이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녁, 지연의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애들이 보고 싶어 해요. 은숙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가 내준 따뜻한 차였습니다. 은숙 씨, 계획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정희 씨. 은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빈 페이지에 볼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 줄을 그었습니다. 아래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1. 혼자 살 수 있다. 2. 일을 할 수 있다. 3. 돌아가지 않는다. 세 번째 줄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은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은숙의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로의 날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진 순간 1월 2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은 정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따님 가족이 오셨어요.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오려 했습니다. 지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은 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제발, 우리 다시 잘 살아요. 은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 봤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 휴대전화. 크리스마스 날 식탁에 놔두고 나갔더라. 은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어줄까? 엄마, 12월 18일. 내가 민석이한테 보낸 메시지. 엄마 문제 어떻게 할까? 진짜 한계야.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민석이가 답했지. 요양원 알아봤어. 분당 쪽에 괜찮은 데 있던데. 비용은 월 150? 근데 내 연금이 53이니까 너희가 100만 원만 보태면 된대.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직 안 끝났어.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연금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거지. 통장명에 이전하면 되잖아. 이렇게 썼더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요양원 입소 동의서만 받으면 된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야? 지연은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은숙은 노트를 넘겼습니다. 입소 날짜는 1월 중순. 설 전에 처리하자고 했지. 근데 나한테는 언제 말할 거였어? 입소 확정되고 나서? 미리 말하면 난리칠까봐?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어차피 선택권 없잖아.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는 것도 감사해야지. 은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짜? 엄마, 3년 동안 매일 아침 애들 깨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공짜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도 침묵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냈어. 내 연금에서 내가 요구한 거였어. 그런데도 부족했나 봐. 차 보험료, 카드값,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더라. 은숙은 일어났습니다. 지연과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가족에서 뺐어. 엄마,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 가족이라면 엄마를 처리 대상이라고 부르지 않아.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기회? 은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회는 3년 동안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있었어. 내가 접시를 밀어낼 때 너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다시 살아요. 은숙은 손녀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응,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여기 못 가. 왜? 할머니도 살아야 하니까. 지우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도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애들 때문에라도. 애들은 괜찮을 거야. 은숙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잘 키우면 돼.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됐어. 은숙은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그만 가.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받으실 거예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 지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 네 식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은숙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끝났네요.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끝났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을 끝냈다. 슬프지 않다. 후회도 없다. 이제 내 삶을 시작한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김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김은숙의 삶이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된 결말. 2월이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오정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 6시 은숙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시장 좀 갔다 올게요.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은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두부와 생선을 샀습니다. 과일도 조금 샀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정희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2~3가지. 정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숙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월 뉴스를 보다가 은숙은 멈췄습니다. 화면에 분당의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급매물 특집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딸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은숙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은숙 씨 딸 사는 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요. 걱정 안 되세요? 아니요. 은숙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석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숙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마이너스. 4월, 5월, 6월이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여자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시급은 10,000원. 괜찮으세요? 좋아요. 은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3,500원이에요. 카드 돼요? 네. 오후 2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은숙은 정희에게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건 반값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제가 편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숙 씨. 제가 더 고마워요. 마이너스. 8월 더위가 맹렬했습니다. 은숙은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에어컨이 약해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퇴근길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은숙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했던 일들, 했던 말들, 전부 후회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랑 서연이가 매일 엄마 찾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애들은 이해 못해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희 집은 팔았어요.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전세로 옮겨서 살고 있어요. 좁지만 괜찮아요. 민석이가 직장을 옮겼어요. 연봉은 줄었지만 안정적이에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 늦었지만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엄마가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지연 올림. 은숙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편지를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마이너스. 10월이 왔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 주인이 물었습니다. 은숙 씨, 가족은 없으세요? 있긴 해요. 연락은 안 하세요? 아니요.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은숙 씨, 딸한테 연락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편지 받으신 거 알아요. 알죠. 답장 안 하세요? 아직은요. 정희는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실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네요. 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은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12월이 왔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 산책, 슈퍼마켓 일, 장보기, 저녁 준비, 독서, 취침. 크리스마스 이브, 은숙은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캐럴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작년 오늘 생각나세요?
네. 힘들었죠? 그랬어요. 지금은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은숙은 웃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랍에는 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은 채로, 찢지도 버리지도 않은 채로, 은숙은 그 편지에 대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복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은숙의 대답이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된 대답이었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김은숙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극적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